예, 알겠습니다. 재무행정은 논점이 전체가 단일 논점이에요. 인사행정 논점이 실적주의와 역관주의, 그 다음에 직업공무원제와 나머지라고 그랬잖아요. 요 재무행정은 이거야. 여러분이 만약 돈을 쓸다면은 일을 먼저 정책이야. 정책을 먼저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돈을 붙이실래요? 아니면 돈을 먼저 정한 다음에 거기다 정책을 만드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일을 먼저 정하고 여기에 막 돈을 붙일래요? 그러면 요 일을 어떻게 만들래요? 타협과 합의로 만들래요? 분석해서 만들래요? 여기서 뭐가 나온다? 합리와 점증이 나와요. 합리모형이나 점증모형은 돈 얘기가 아니라 뭐다? 정책 얘기예요. 그렇지? 우리가 타협에서 원래는 미국은 점증이 먼저예요. 자, 다원주의야. 분야별로 교육이야, 문화다, 전부 다 갈라져 있고 여기서 개별 정책 만든 다음에 조그만 게 만들어지죠. 만든 다음에 다 모여가지고 전체 정책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럼 정책을 먼저 만드는 거야. 그럼 정책이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다가 돈을 붙일 거예요. 옛날에 정책을 타협해서 만들고 이게 얼마 들어갈 것인가 돈을 붙일 건데 돈을 붙일 때 어떻게 붙이냐면 요 정책에 들어갈 투입물이 있어 없어? 투입물대로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일명 통제가 돼요. 왜 통제가 되냐면 정책은 분권적이고 분야별로 상향적으로 만들어졌지만 투입물이 미리 정해졌어. 자, 그럼 어떻게 돼? 정책은 만드는 사람, 두 번째가 여기다가 예산을 붙이는 사람, 세 번째가 이거를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 3자가 분리돼야 돼요. 그래서 정책은 누가 만든다? 의회 의원들이 또는 각 부서 공무원들이 분권적이고 상향적이고 미시적으로 만들어요. 여기다가 돈을 붙일 겁니다. 누가? 기재부나 이런 중앙예산기관이 붙일 건데 투입물 단위로 붙여버려요. 투입물 단위로. 그러면 집행부는 재량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여기서 뭐가 나온다? 통제하고 신축성이 나와서 합리모형이다 점증모형은 어디 얘기야? 정책 만드는 얘기고 통제와 신축성은 뭐다? 돈을 붙여서 또 집행공무원들이 재량이 있나 없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책은 분권적으로 만들어지더라도 돈을 투입물 단위로 붙여버리면은 집행부는 재량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 이게 원래 미국의 모습. 원래 모습이 이 전 모습은 뭐였냐면 의회가 정책 만들고 의회가 돈을 붙여주고 우리는 오늘 집행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책은 의회가 만드는데 예산 누가 붙여? 행정부가 붙여. 이때부터 재무행정이 들어와요. 행정 붙였는데 투입물 단위로 붙였기 때문에 집행부는 재량이 전혀 없는 거예요. 됐죠? 그러다 50년대가 어떻게 돼? 점증적으로 정책 만들어졌는데 이번엔 투입물 단위가 아니라 집을 져달 거야. 집에 들어갈 투입물이 아니라 집의 가치를 계산해. 집의 가치가 100평짜리 집인데 한 평당 10,000원이고 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야. 예산서에 뭐가 보이는 거야? 집이 보이고 업무량 100평이 보이고 100만 원이 보여요. 나 그럼 100만 원 들고 내가 마음껏 집을 지면 될까 안 될까? 이게 바로 뭐가 돼? PBS가 되는 거야. 이게 우리 그 정책을 할 때 고전적 기술자형이 LIBS라면 PBS가 뭐가 되는 거야? 지시위임가형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지? 어때요? 둘의 공통점 뭐 공통점이다. 정책은 이미 주어져 있어 없어? 주어진 정책에다가 돈을 붙일 건데 투입물로 붙일 것인가 산출물로 붙일 것인가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60년대 가면 이 정책을 누가 만들어? 대통령이 만들어요. 내가 크게 만들어서 이미 비시 분석에서 금액 다 만들어요. 됐지? 이러고 허락을 받는 거야. 요게 뭐가 돼? 합리모형이 갈 거야. 원래는 미국 점증이었는데 정책 자체가 뭐로 바뀌어? 합리로 바뀌어요. 그럼 정책 만들어졌을 때보다 숫자로 계산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지. 이게 바로 뭐가 돼? PPBS가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뭐다? 정책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여기다 돈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이 두 가지만 결합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버리면 논점 나오고 특히 정책 만들 때 뭐가 나온다? 합리와 점증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집행할 때 뭐가 나온다? 통제할 것인가? 재량 줄 것인가? 이 통제하지 않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전통 원칙이 돼요. 이게 바로 뭐다? 입법 부위의 전통 원칙이고 입법 부위다 보니까 이 전통 원칙이 뭐가 되는 거야? 의회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얘가 민주성의 원칙이 돼요. 행정학의 양대 원리는 민주 능률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이론이 민주 능률을 갈 건데 통제가 어디로 갈 거야? 민주로 갈 거고요. 이렇게 전통 현대 원칙이 뭐 되는 거야? 얘가 통제가 되고 얘가 신축성이 돼요. 재량 줄 거야. 이게 바로 현대 원칙이 될 거고 얘가 민주가 아니라 뭐다? 능률이나 전문성이 될 거고 얘가 행정부
우위로 가요. 전통 원칙이 의회 우위, 현대 원칙 행정부 우위. 전통 원칙이 통제가 되고 민주성의 원칙이 되고 현대 원칙이 신축성이나 재량이 될 거고 대신에 전문성 원칙이 능률성이 될 겁니다. 이 둘로 갈라져 있다는 거라서 재무행정의 모든 용어들은 뭐다? 통제 아니면 신축성 아니면 합리 모형 아니면 뭐다? 점증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야. 그 나머지 전부 다 뭐다? 법률 지문 얘기들이야. 근데 이 법률 지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국가재정법, 또 국가회계법 그 정도. 그러니까 양이 얼마 안 돼요. 대신 양이 얼마 안 되는 조건으로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게 나와요. 어차피 여기도 한 2문제, 3문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시험은 법률 지문이 나올 겁니다. 그러다 이 법률 지문은 전부 다 이론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인사행정에 비해서는 깔끔해요. 대신 더 깊이 들어가요. 인사행정 범위가 넓을 뿐이지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진 않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범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주 깊이 들어가요. 그게 이제 여러분 좀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행정에서 거시 미시가 뭘까요? 조그만 사업이 정해진다면 모여갖고 큰 사업이 되면 뭐가 돼? 미시가 되고요. 큰 걸 먼저 정한 다음에 조그만 게 내려가면 뭐가 돼? 거시가 돼. 그래서 재무행정의 미시 거시는 뭐다? 개별 사업인지 전체 사업인지. 여러분 어때요? 행정학 따로 영어 따로 국어 따로 모여가지고 전체가 돼요? 아니면 수험을 먼저 정한 다음에 행정학 영어 국어 만들어져요? 전자야 후자야? 그냥 행정학대로 국어는 국어대로 가가지고 모여가지고 전체 수험 생활이 되는 거야? 아니면 전체 수험 생활을 먼저 그린 다음에 여기에 맞게 큰 걸 먼저 그리고 내려가는 방식이에요. 그럼 하향적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고 난 영어대로 한다, 국어는 국어대로 한다 모여가지고 전체가 만들어지면 뭐가 되는 거야? 상향적이 돼요. 자,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용돈 어떻게 받았어? 총액으로 받았어? 아니면은 달라고 할 때마다 그냥 줬어 엄마가? 총액 받았어. 너무 빠른데 어렸을 때는? 달라고 할 때마다 주는 거 안 왔어? 기입했어요? 그렇구나. 나는 그냥 가서 엄마 뭐 살 건데 그러면 가서 허락받고 사고 이랬던 거야. 이게 이제 옛날 방식인데 지금은 안 그래. 한 달 용돈 이미 총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 범위에서 네가 재량껏 쓰면 돼, 안 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재무행정 여러분 실무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현실 생활과 대단히 많이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이 지금 돈 쓰는 것과 재무행정을 연계시키신다면은 어렵진 않을 겁니다. 다만 용어가 좀 전문적이에요. 뭐 이용이니 전용이니 이월이니 뭐 이상한 전문 용어 많이 나오니까 이 전문 용어를 좀 더 꼼꼼하게 보시고 그런 전문 용어들 무조건 어디로 간다? 통제 아니면 신축성이에요. 예를 예비 타당성이야. 뭔지 모르겠는데 통제야 신축성이야? 하기 전에 미리 타당성 검증해 보겠대. 통제 쪽이에요. 이런 식으로 무조건 통제와 신축성이야. 그리고 나머지들은 거기 요건들이 있잖아. 이런 요건을 꼼꼼하게 좀 봐둬야 돼요. 자, 가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180문제 남았으니까 이제 60개씩 하면 3번이면 끝나. 내일 오전, 오늘 그다음에 다음 주 해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 그 오전 해가지고요. 뭐 국사도 재미없잖아. 뭐 더 월요일 어차피 만나서 뭐 그지? 국사 좀 어디까지 갔냐? 조선 끝났어요. 이제 재미없는 거 남았네 이제. 그지? 그럼 뭐 원래 그부터 재미없잖아 지금 그다음부터는. 저희 때 갑자기 뭐가 시험에 나온 줄 알아요? 그 경찰관 수가 몇 개가 늘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지? 문화정치에서 문화정치 넘어갈 때 경찰관이 그 숫자가 늘잖아. 그런 개수 막 물어보고 그랬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해보니까 어떤 책에 있더라고. 그 책이 상당히 한동안 유행했었는데 와 그거는 몰랐는데요. 요새는 뭐 여론 많이 하니까 갈게요. 재명정. 자, 국가돈 3가지가 있다. 어떤 돈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요.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 수익자 부담이 있어. 세 번째 뭐가 있을까? 부채가 있어. 채권 있잖아요. 이 3가지 썼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물어보겠죠. 자, 조세로 해버리면 뭐냐면 어떤 세금을 전부 현 세대가 내는 거야. 근데 문제 현 세대가 되다 보니까 미래 세대는 부담이 없죠. 근데 이 세금 낼 때는 좀 반발이 클까 안 클까? 크겠죠. 또 뭐가 또 문제냐면 세금은 골고루 내는 게 아니라 부자가 좀 많이 내고 약자는 좀 안 내잖아요. 그럼 혜택 보는 사람과 세금 지불하는 사람이 갈라질 수 있어 없어? 이게 낭비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수익자 부담으로 네가 썼으니까 네가 돈 내라는 게 수익자 부담이야. 그럼 뭐가 좋아질까? 쓴 만큼만 돈 내니까 저항도 별로 안 할 거고 효율성도 있겠지만 약자가
돈 못 내 못 쓰는 거잖아 지금. 형평성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부채 개념인데 이건 뭐가 문제일까? 현 세대가 내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한테 내게 만들어 버려요. 이래버린 미래 세대는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나중에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이게 좀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 전통은 이거지만 신공공관리 나오면서 얘가 많이 들어와요. 또 얘도 30년도 들어왔고요. 장단점 물어봅니다. 자, 수익자 부담은 다른 말은 뭐다? 가격 개념이에요. 1번입니다. 이러니까 낭비할래요? 아니면은 네가 낼 때마다 쓸 때마다 돈 내야 돼요. 낭비하지 않겠죠? 뭐가 좋아진다? 불필요한 수요 막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장점인데 문제가 뭐라고? 돈 내지 않으면 못 쓰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답은 2번입니다. 재고가 되는 게 아니라 형평성이 떨어져요. 누진세가 형평성이에요. 부재가 세금 내는 거니까. 아,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미안해요. 답은 1번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금은 내가 쓰지도 않은 돈 내라고 하니 저항할까 안 할까? 하겠지만 얘는 네가 썼으니까 네가 내란 소리야. 내기 싫으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저항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비시 분석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가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시 분석이 가능해야지 이게 가능하니까 효율성은 좋아질 겁니다. 답은 몇 번이다.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이런 문제 몇 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제 뭘 봐야 되지? 세금 냈을 때 장단점, 그 다음에 부채로 했을 때 장단점 같이 봐야 돼요. 이러니까 내가 드린 600문제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얼마나 지금 부족한지 알겠지 지금. 다 못한다니까 지금. 그거 다 해버리면 600이 아니라 한 2000개는 해야 돼 그냥. 자, 갈게요. 자, 이거 나왔을 때 뭐가 문제일까? 첫 번째는 미국과 한국은 다르다가 일단 답이에요. 미국은 무슨 주의? 법률주의. 한국은 법률주의가 아니라 의결주의라고 그래요. 또 예산주의라고 그래요. 됐지? 요 둘로 갈라놔야 되고. 자, 미국은요. 뭐를 걷어야 돼 안 걷어야 돼? 자, 이거 쓸 때 먼저요. 어떤 사업을 해야 돼. 사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근거법이 있어야 돼요. 이 근거법 기반으로 사업 만들어지고 이 근거법 기반으로 써야 되니까 뭐가 만들어져? 세출법을 만들어. 이 법에 의해서 돈을 쓰는 겁니다. 몇 년짜리 법이야? 1년짜리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갖고 내가 400조를 쓰겠다고 법을 만들어요. 됐지? 그럼 어떻게 돼? 400조 걷어야 돼 안 걷어야 돼? 걷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역시 근거법이 있어야 돼. 세입법 만들어야 돼요. 이 법을 만들어갖고 400조를 걷는 거예요. 몇 년짜리 법이야? 1년짜리 법이니까 세금 체계가 몇 년짜리야? 1년짜리. 1년세주의라고 그래요. 이해됐죠? 한마디로 세출도 세출법으로 세입도 세입법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법이다 보니까 구속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면 이걸 가지고 뭘 걷어? 세금 걷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역시 사업이 있고 사업은 뭐가 있다? 근거법이 있어야 돼요. 이걸 근거로 세출을 뭘 하는 거야? 의결하는 거야. 법이 아니야. 이거는 의결이에요. 근데 얘는 구속력이 있어요. 어쨌든 근거법이 존재하고 여기에 맞게 의결 받을 거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400조 쓰겠다고 했어. 그럼 얼마 걷어야 돼? 400조 걷겠다고 의결하는 거야. 근데 이걸로 걷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무 관련이 없는 누가 있어? 조세법이 따로 있어요. 걷는 건 이걸로 걷어요. 이러다 보니 얘는 구속력이 있다 없다? 그냥 400조 쓰겠다고 했으니까 400조 걷겠다고 의결한 거지. 실제 이걸로 걷는 게 아니라 이거 아무 관련이 없는 이걸로 걷기 때문에 구속력은 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한번 만들어지면은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쭉 가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 영구세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뭐다? 한국과 미국은 다르다. 미국은 법률주의다. 한국은 뭐다? 의결주의다. 미국은 다 법이기 때문에 세출이든 세입이든 뭐가 있다? 구속력이 있다. 우리는 세출은 구속력이 있다. 근데 세입은 의결을 했지만 의결보다 더 센 조세법 따로 있단 말이에요. 구속력은 얘가 있기 때문에 뭐밖에 안 돼? 참고 자료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답이다. 한국과 미국은 다르다. 우리는 세출은 구속력이 있어도 뭐다? 세입은 참고 자료다. 됐죠? 참고 자료다. 이러니까 미국은요. 그 민주당이 잡냐 공화당이 잡냐에 따라서 세출이 책이 달라. 세출이 달라지면 세입도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세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세금 체계는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잡나 국민님이 잡나 세금은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갈게요. 미국은 세입법 맞아 안 맞아? 맞고요. 우리는 세입이든 세출이든 근거법은 없어요. 세출법이 없어도 세출 의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세입법이 없어도 세입 의결할 수 있어요. 근거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고, 이걸 물어봤는데 왜 갑자기 잠정 예산이 나와? 아무 관련이 없는. 됐지? 이거는 불성립 얘기입니다. 자, 이 키워드 한국은 일체 거부권이 없어요. 됐지? 그리고 법률과 비교하는 거야. 법률은 어때? 성렬이 형이 요새 그 거부권 남발하시잖아요. 지금 20몇 개 하셨더만. 와, 역대도 다 한 거보다 많이 하셨어 지금. 대단한 양반인데. 됐지? 근데 예산은 거부권이 없어요. 예산은 거부권이 없어. 자, 미국도 마찬가지야. 근데 미국 이게 있다. 특이한 게 있어. 우리는요, 정부가 이만큼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다 폐지와 삭감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국회가. 근데 여기다가 세비목을 붙인다든지 증액을 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정부 동의 받아야 돼요. 한마디로 뭐도 안 된다? 폐지와 삭감은 자유로운데 새로운 비목이나 금액 증액할 때 누구 동의 받아야 돼? 정부 동의 받아. 헌법 규정이에요, 여기에.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대통령이 요만큼만 달라고 그랬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공화당이 나 이거 안 되고 요것도 해줘 요구한 거야. 이게 붙일 수 있어요. 그럼 물어볼까요? 요거는 지금 대통령이 요구한 거 요구하지 않은 거 요구하지 않은 거야. 요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의회에서 이만큼 붙여가지고 더 준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의견하고 국회 의견하고 좀 안 맞잖아. 지금 갈등이 나왔지. 불성립된 거야. 이걸 잠정 예산이야. 그렇지? 이때는 어때요? 요거는 내가 거부할 수 있어요. 내가 요구한 게 아니잖아 지금. 이것 빼고 나머지는 거부가 안 돼요. 자, 무슨 말이야? 잠정 예산에 대해서 일부만 거부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일체 거부권이 없다는 소리예요. 자, 다시 할게. 마무리할게. 우리는 의결주의가 아니라 뭐다? 법률주의가 아니라 뭐다? 의결주의라는 거. 아까 설명드렸고, 두 번째, 우리는 일체 뭐가 안 된다? 대통령은 예산안에 대해서 거부권이 없어요. 일체. 반면 미국은 뭐다? 잠정 예산에 대해서 일부가 있고 역시 거부권이 없어요. 대체 하나 더 할게요. 지방자치단체 장은요, 예산안에 대해 일부 거부권이 있어요. 제요건이. 다시 할게. 대통령은 뭐가 없다? 전혀 없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자치단체장은 나중에 지방자치 할 때 보겠지만은 일부 예산에 대해서 거부권이 있다 없다? 거부권이 아니라 제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요건이 있다. 근데 대통령은 일부 일체 없다는 것. 그다음에 4번 뭐가 틀렸어? 한번 잠정 예산의 일부만 가능하고 딴 데는 일체 거부권이 없어요. 뭐가 틀렸다? 모든 예산 거부할 수 없고요. 잠정 예산에 대해서 일부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 이거 틀렸습니다. 자, 한국은요, 법률로서 예산 바꿀 수 없고 예산 있다고 해서 법률로 바꿀 수도 없어요. 둘 다 불가능합니다. 예산에 의해서 법률 개폐할 수도 없고요. 거꾸로 법률로 예산을 바꿀 수도 없어요. 일치 안 됩니다. 됐지? 그래서 옳지 않은 몇 번이다? 3번인데 문제와 지금 매치가 안 돼 지금. 갑자기 법률주의 의결주의 하다가 거부권 나왔어 지금. 갈게요. 자, 법률과 예산. 자, 봐봐. 원래 대통령제는요, 법률안은 누가 만들어야 돼? 무조건 의회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현대 행정국가는 예산은 다 누가 만들어? 행정부가 만들어. 예산은 행정부가, 법률은 의회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대통령제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을 의회 말고 정부도 제출해요. 그래서 법률안은 누가 한다? 법률안은 정부안도 있고 국회안도 의회안도 있고요. 근데 예산안은 무조건 뭐밖에 없다? 정부안밖에 없습니다. 됐지? 또 법률은 국민은도 구속력이 있다 보니까 반드시 뭘 해야 돼? 공포를 해야 돼요. 근데 예산은 국민 구속력이 없어. 행정부 내 문제다 보니까 공포가 필요 없어요. 이해됐지? 이런 식으로. 또 법률안은 거부권이 있어 없어? 있지만 예산안은 거부권이 일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갈라보십시다. 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법률은 국가기관과 국민 구속한다. 예산은 국가기관만 구속한다. 맞는 말. 두 번째, 자, 법률안은 거부권이 있어요. 예산안은 거부권이 없어야 해. 일체 없어. 사안별로 없습니다. 올해 괜히 나올 것 같지 않아 이거? 세 번째입니다. 법률안은 의결 기간이 없어요. 근데 예산안 기억납니까? 회계연도 헌법은 90일, 여기는 국가재정 120일, 그다음에 의결은 헌법에 30일 전 의결해야 돼요. 근데 법률안 이런 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맞나요? 국회 법률안은 의결 기한 제한이 없으나 매년 12월 2일이 바로 회계연도 30일 전이에요.
12월 2일이 회계 30일 전이야. 반드시 의결해야 됩니다. 아, 틀렸네. 예결위 심사가 아니라 본회의 의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틀렸네. 이거 옳은 거 찾는 거야 지금. 1번이 맞겠네 그러면. 그래서 예결위 심사가 아니라 12월 2일까지 뭘 해야 돼? 본회의 의결이 끝나야 돼요. 의결이. 자, 그 다음에 법률안은 수정 보완 가능합니다. 반면에 조심할 게 있다. 예산은요, 폐지와 삭감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지? 세비목 설치와 증액의 동의가 필요한 거지. 폐지 삭감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동의 없어도 폐지 삭감 가능해요.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예, 틀렸습니다. 이거 함정에 많이 빠졌어요. 다시 할까? 폐지 삭감은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해요. 다만 세비목이나 증액할 때만 동의가 필요한 거지. 근데 수정이나 보완은요, 증액과 세비목 설치만 있는 게 아니라 폐지 삭감도 있잖아 지금. 그래서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예산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돼봐요. 자, 내가 여러분의 이제 자녀라고 하자. 됐지?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돈 준 다음에 통지할래요? 통지하겠다는 건 뭐냐면 비목이 만들어져 있어. 네가 써야 될 뭐가 있다? 대상 항목이 있어 없어? 다 정해져. 이거 그대로 사야 되는 게 바로 뭐야? 통지야. 어렸을 때 일찍 알았을까? 너 이거 사라 이거 사 정해줘 안 정해줘? 정해주면 그대로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되겠지.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 통지에서 뭐로 바뀐다? 관리로 바뀌어. 여러분 양식이야.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줄게. 100만 원. 행적 95점 맞아와. 그럼 네가 재량껏 100원 쓰는 거야. 내가 책을 사든 강의든 마음대로 하면 돼. 대신에 결과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겠지. 이 결과가 단기일 수도 있고 좀 중기일 수도 있어요. 이 단기일 때가 50년대 PBS, 중장기가 되는 게 지금 신성과주가 되는 거야. 결과 내는 게 바로 뭐다? 관리지향이야. 됐죠? 이건 네 마음대로 써도 돼. 다신 결과 갖고 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지향이 있어. 이건 뭐냐면 내가 엄마한테 뭐냐면 엄마 나 내일은 이거 할게. 이거 할게. 이거 할게. 이거 할게. 한 5년 정도 할 사업을 써놔요. 그 다음에 이 사업한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이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 투자했을 때 딴 데 투자하는 것보다 얘가 제일 좋다는 걸 증명해요. 증명한 다음에 나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계획만 쭉 나열해 놓는 게 뭐다? 계획지향이에요. 얘와 얘가 뭐가 다를까? 얘는 결과를 보는 거야. 얘는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뭘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만 나열해 놓는 거예요. 그치? 결과 보지 않았어요. 왜? 지가 완벽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결과 나온다고 봤기 때문에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사전에 플랜만 쫙 나눈 거야. 이게 바로 뭐다? 계획지향 60년대 계획예산이에요. 이 세 가지가 바로 누가 말했다? 알렌식이 말한 거야. 두 문자가 통관기예요. 통제, 관리, 기획이야. 구별해야 돼. 통제가 뭐라고? 사전에 네가 뭘 사야 될 것인가 목록을 만들어줘. 그럼 넌 그대로 사야 돼 안 사야 돼? 이게 통제입니다. 관리가 뭐라고요? 목적을 줘요. 내가 돈을 줄 거야. 네가 재량껏 뭐 하면 돼?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관리지향이야. 계획지향 뭐라고? 네가 할 사업을 쭉 나열해 놓는 거야.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 하면 좋다는 게 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대안이 같이 보여. 그리고 왜 내가 A 대안 했을까? B, C, D 대안보다는 A 대안이 전체 효율성에 제일 크게 기여한다고 내가 쭉 나열해 놓는 거야. 그게 실제 기여한 게 아니에요. 기여하게 할 거라고 내가 쭉 분석해 놓는 거야. 이게 뭐다? 계획지향이에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1번 없습니다. 성과지향이 아니라 관리지향이라고 그래요. 자, 통제가 뭐다? LIBS. 그 다음에 관리지향이 PBS. 하다 보면 MBO, GBB 전부 관리지향이에요. 그 다음에 기획지향이 누구다? PPBS입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요거다. 자, 이건 뭐야? 기획지향입니다. 이게 바로 맥라마란에 국방부 63년도에 들어와요. 그 다음 65년도 어디로 들어온다? 연방에 들어와요. 그래서 포인트가 국방부 장관의 맥나마라 맞고요. 자, 63년도 도입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필받은 존슨 아저씨가 65년도에 오클랜드 사업에 써요. 성공 실패합니다. 이게 바로 기획예산입니다. 답은 맞습니다. 애원 아이대 통제 몇 년대? 20년대. 관리는 50년. 기획은 65년이에요. 통제 지향이 20년대. 관리 지향은 50년. 트루만 대통령 때.
그다음에 존슨 아저씨 때 뭐가 들어온다? 계획 예산이 들어와요. 예원화 대통령 예원화이 됩니다. 그다음에 감축 관리가 언제다? 카터 때 들어와요. 카터 때 이런 식으로. 자, 머스그레이브. 자, 여러분 혹시 정책 돌아가 볼게요. 정책에 뭐 있었지? 배분, 재분배, 규제는 돈을 쓴 게 아니야. 배분과 뭐가 있다? 재분배가 있고 경기 안정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머스그레이브의 3대 재정이야. 배분 기능, 재분배 기능 뭐가 있다? 그다음에 경기 안정화, 맨 마지막 경제 성장인데 이거 후진국 얘기고요. 요 세 가지가 되게 뭐가 되는가? 머스그레이브의 3대 기능이에요. 자, 봐. 여러분. 배분이 뭐죠? 자원 배분이야. 원래 자원 배분 누가 해야 돼? 에이, 뭐 정부가 해. 시장이 해야지. 시장이 물건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었죠. 그럼 잘못된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누가 만든다? 정부가 만드는 거예요. 공공재라든지 요금제라든지 공유제라든지 이런 재화를 누가 개입한다? 정부가 개입한 게 뭐다? 자원 배분이에요. 한마 자원 배분은 뭐다? 키워드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아. 일치하지 않으니까 누가 개입해가지고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공공재 만들고 요금제 만들고 가치제 만드는 게 자원 배분이에요. 그러면 재분배 뭘까? 소득 재분배야. 이건 재화 만드는 게 아니라 부자한테 뺏어 갖고 와 약자한테 넘겨주는 게 뭐다? 이게 재분배 기능이에요. 됐지?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 안정화는 뭐다? 물가와 실업, 국제 수지 불안정을 교정하는 게 뭐다? 경기 안정화 기능이에요. 3대 기능입니다. 할게요. 1번이 뭐다? 봐. 사회적으로 재화가 최적이 안 됐네요. 그렇지? 한마디로 뭐가 일치해야 돼?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은 거야. 그럼 뭐가 돼? 재화가 제대로 안 만들어진 거야. 누가 개입한다? 정부 개입한다. 자, 질문. 배분이야, 재분배야? 배분 기능이에요. 배분 기능이야. 2번입니다. 세입의 차별과세가 뭘까? 부자가 많이 내고 약자가 작게 내는 거고. 그다음에 복지 정책도 전부 다 뭐다? 재분배 기능. 2번이 소득 재분배예요. 됐지? 세 번째가 뭐다? 이 경기 안정화예요. 반면 이거 뭘까? 어떤 목적이 있고 달성한다. 이 관리 기능이에요. 이거는 누가 말했다? 알린식 얘기야. 4번은 관리 기능입니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꼼꼼하게 봐야 돼요. 누가 재분배고 누가 배분이고, 그렇지? 누가 관리 기능이고 누가 계획 기능인지 이런 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물어봅니다. 재무행정 양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니까 자꾸 깊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성립 시기네요. 자, 제일 먼저 정부가 예산을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어서 누구한테 준다? 국회한테 줘요. 그럼 본인 예산안이 먼저 만들어지겠지? 만들어졌는데 잘못 만든 것 같으네? 그럼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의결되기 전에 바꾸는 게 뭐다? 수정 예산이에요. 의결된 다음에 바꾸는 게 뭐다? 추경 예산. 이게 성립 시기별이에요. 그래서 당초 예산, 수정 예산, 본 예산이에요. 됐지? 이렇게 성립 시기별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2번입니다. 그럼 1번 뭘까? 성질별 분류야.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건 성질별 분류예요. 됐지? 그 다음에 3번은 뭐다? 주체별 분류야. 주체별. 그래서 4번은 뭐다? 불성립 대처 방안이야. 회계연도 개시할 때까지 의결되지 않다 보니까 불성립한 거죠. 그 대처 방안입니다. 그래서 1번은 성질별 분류, 2번은 성립 시기별 분류, 세 번째가 주체별 분류인데 지금 이런 건 없지만 주체별 분류, 맨 마지막에 불성립 대처 방안이에요. 됐지? 그래서 딴 건 몰라도 1번과 2번은 좀 꼼꼼하게 외워놔야 됩니다. 자, 추경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는 추경 편성 사유를 틀리게 만들진 않았는데 요걸 갖고 틀리게 만듭니다. 자, 일단 추경은 헌법에도 있어요. 헌법에 있지만 편성 사유는 어디 있다? 편성 사유는 국가재정법이에요. 그렇지? 사유 제한은 존재해요. 자, 물어볼까요?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건 재량 준거야, 통제하겠다는 거야? 재량 준거야. 근데 사유를 정해놨다는 건 그만큼 통제가 들어온 겁니다. 추경은 재량이지만 사유는 통제예요. 근데 사유 제한은 존재해도 뭔 없다? 횟수 제한은 없어요. 됐지? 중앙은 보통 한 번 할 겁니다. 지방은 3번에서 4번 정도 한대요. 사유 제한 존재해도 어디 없다? 횟수 제한은
없다. 사유제한 헌법이 아니라 뭐다? 국가재정법이다. 반면에 준예산이 있어. 준예산의 사유제한은 헌법입니다. 준예산의 사유제한은 헌법이고 추경예산의 사유제한은 뭐다? 국가재정법이라는 것. 됐지? 사유제한 존재에도 뭔 없다? 횟수제한 없다. 좀 외워놓고요. 그 다음에 조심할 게 있어. 딴 거는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이 가능함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발생해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다? 전쟁이야. 그 다음에 자연재해는 무조건 뭐 해야 돼? 발생해야 돼요. 됐지? 그래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는 무조건 발생해야 되고 나머지는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해도 돼요. 됐지? 여러분 전쟁이 발생 가능하면 추경 편성하겠다. 우리는 지금 휴전국이다. 맨날 해야 돼 그냥. 갈게요. 1번 맞습니다. 남북관계 변화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해도 되고 발생 가능해도 돼요. 침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것만 조심해. 전쟁과 대규모 자연재해는 무조건 뭐 해야 돼? 발생해야 돼요. 딴 거는 발생해도 되고 예견 가능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4번 규정은 없어요. 그지? 그래서 이런 거 없으면 규정 자체가 없어요. 조심해. 그래서 1번만 조심해. 전쟁이나 재해는 무조건 발생해야 돼요. 발생 가능할 때는 안 됩니다. 이걸 틀리게 만들어 최근에 나왔어. 군무원 시험에서요. 나왔으니까 봐봐요. 그 다음에 429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네요.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은 누가 예산 만든다? 행정부가 만들고요. 국회가 심의 확정하지만 맞죠? 근데 우리는 미국과 달라서 뭔 아니다? 법률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금은 누가 다 내는 거야? 현 세대가 다 내요. 그렇지? 현 세대 다 내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부담은 없습니다. 근데 현 세대가 결정했는데 미래 세대가 내는 게 뭐라고? 바로 채권 같은 부채예요. 됐지? 부채는 현 세대 결정이 미래 세대에 영향을 주지만 이 조세는 안 그래. 현 세대가 다 내기 때문에 미래 세대는 영향이 없어요. 됐지? 근데 문제가 뭘까? 어떤 사업은요. 장기 투자제가 있어 없어? 현 세대가 세금 다 냈는데 혜택은 미래도 봐요. 그렇지? 이래버리면 어때? 세대 간 부담에 불평등이 돼야 안 돼. 그때는 뭐 들어올 수 있다? 부채가 들어올 수 있어요. 됐지? 다시 할게. 부산시가 돈을 들여가지고 40년짜리 다리 줬어요. 지금 세대가 전부 세금 다 내봐요. 그럼 반발 심할까 안 심할까? 심하게 그러지 말고 부채 지는 거야. 40년간. 그러면 장기로 갚아가면 되잖아. 이게 바로 뭐다? 수익자 부담 같은 채권 같은 거죠. 부채야 이거. 근데 문제가 뭐라고? 미래 세대 그 다리 원하지 않았어. 왜 네 맘대로 줘갖고 나한테 세금 내라고 그래? 이럴 수 있어 없어? 있죠. 맞게. 관심이 없어요. 자, 1번, 2번 맞습니다. 현 세대 다 내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은 전가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과주의가 바로 자 이거야. 관리재앙인데 이 성과는요. 50년대는 주로 단기 산출이거든. 지금의 성과는 뭐다? 좀 더 장기적 결과야. 예를 들어 볼까? 여러분, 도로 포장이 중요해요? 교통수송 원활이 중요해요? 도로 포장보다는 원활이 더 중요하잖아. 근데 50년대 뭐밖에 없었어? 포장 비율이었어요. 근데 지금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더 중요해요. 우리 저번에 총론할 때 투입이 들어갔을 때 1차로 나오는 게 뭐다? 산출이야. 투입 대비 산출이 뭐다? 이게 바로 능률성이에요. 근데 지금 산출 대비 뭐가 돼야 돼? 결과가 돼야 돼요. 효과성인데 지금은 비용 대비 결과이기 때문에 생산성이라 이게 성과주의라고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으로 한다면 행정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합격이 중요해요. 이게 성과지향이라고 그래요. 됐지? 갑니다. 자, 성과주의 예산제도 있지만 자 어디 잡아? 우리 제목문제 했을 때 공부 기억나? 제일 먼저 장, 관, 항, 세양, 목이에요. 자, 이 장관이 우리 뭐라고 그래? 기능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 뭐래? 사업 프로그램이라고 그래. 요게 뭐가 되는가? 단위 사업이라고 그러고 얘가 그냥 목입니다. 요게 뭐가 돼? LIBS야. 요게 PBS가 되고 얘가 뭐가 돼? 신성과주가 돼요. 자, 여기까지는 국회 지출해야 돼. 근데 지금 입법 과목이야. 세안 과목도 편성이 안 해. 하잖아. 입법부 제출하는 거 안 하는 것 뿐이지 행정부 내에선 세안 과목도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지금은 항 단위로 강조하지만은 모두 있다는 거야. 품목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3번입니다.
그래서 성과주의가 뭐다? 주로 세양이나 항인데 요게 50년대고 이게 90년대예요. 지금은 프로그램 예산이에요. 이 성과주의 예산인데 성과주의 예산이어도 목도 편성해 안 해. 하잖아. 다만 입법 과목이 아니라 무슨 과목이다? 행정 과목이라는 거지. 그래서 밑에 성과주에 들어왔음에 불구하고 LIB에서는 편성한다 안 한다? 합니다. 다만 입법 과목이 아니라 무슨 과목이다? 행정 과목이에요. 이걸 바꿀 때는 국회 승인 필요 없어요. 누가 마음대로 한다? 행정부 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기재부가 알아서 합니다. 3번 그 얘기예요. 추경은 분명히 신축성 맞아 안 맞아? 근데 사유 제한 존재에도 뭔 없다? 횟수 제한 없다니까. 그래서 무조건 1회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48년도 뭐야? 정부 수립에 정부 수립했다 건국했다 막 싸우고 있던데. 그치? 48년부터 지금까지 한 몇 년도, 78년, 80년 되나? 그 중에 10년 정도만 안 했어요. 그 무슨 말이야? 80년 동안 10번 빼고는 전부 다 뭐야? 추경했다는 거야. 그러면 안 한 것도 있어 없어? 10번 안 했잖아 지금. 다시 할게. 4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80년 동안 10번 빼고는 매번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10번 정도 안 했다는 소리잖아 지금. 그럼 안 한 것도 있다 없다? 있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밑에 있습니다. 횟수 제한 없다니까. 사유 제한 있어요. 사유 제한 조심하자. 헌법이 아니라 뭐다? 국가 재정법이에요. 사유 제한 있어도 횟수 제한 없다는 것. 재무행정이 좀 꼼꼼한 쫀쫀하다니까. 이렇게 외워놔야 돼. 또 나왔다. 자, 추경에 유사한 게 뭐다? 수정이에요. 수정은 뭐다? 키워드가 의결하기 전. 추경은 의결한 후 또는 집행 도중에. 집행 도중이란 건 이미 의결됐다는 소리잖아 지금. 갈게. 성립한 후에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어째 얘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팽창하잖아. 자, 질문입니다. 추경은 무슨 원칙 예외야? 금액이 너니까 한정성 원칙 예외. 예산 장부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단일성 원칙 예외예요. 통일성은 안 그래요. 됐지? 단일성과 한정성 원칙 예외야. 자, 팽창 원인 되니까 조심해. 헌법이 아니라 국가 재정법에 사유가 정해져요. 사유야 사유. 횟수가 아니고요. 맞는 말입니다. 나왔네. 48년 수립일 이후에 지금까지 한 80년 되는데 10번 정도는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추경은 매년 했다. 다만 안 한 적도 있다 없다? 있다. 수정은요. 이 80년 동안 4번 정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거의 안 했어요. 안 했지만 한 적도 있어 없어? 이렇게 오더라. 추경은 편성하지 않은 연도도 있다. 됐지? 수정은 편성한 적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수정은 편성한 적이 있고 추경은 안 한 적도 있어요. 하나 더 할게요. 준예산은 중앙정부를 편성한 적이 없어요. 준예산은 아직 좀 나올 거야 뒤에. 준예산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중앙은. 그래서 수정은 4번 해봤다. 추경은 매번 한다. 10번 정도 안 했다. 준예산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중앙정부는. 이렇게 좀 외워둬. 이게 말하는 거는 이유가 그 기출문제 다 푸신 분들은 이유를 알 거야. 다 시험에 나오잖아. 그거. 나옵니다. 난 시험에 안 나오면 몰라. 강사 주제에 무슨 시험 나온 거 보면 되지. 무슨 시험 안 나올 거야. 저길. 내가 수험생이었으면 100점 맞으려고 안 했을 거야. 근데 강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막 200점짜리 공부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전략을 잘 세워보세요. 내가 딴 과목에서 평균 90이 나온다. 그럼 행정학도 90만 맞으면 돼요. 굳이 100점 맞으려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딴 데서 좀 약간 좀 불안하다. 그럼 행정학을 좀 높여놔야 되겠지. 행정학 높이는 게 더 쉬울지 영어 높이는 게 더 쉬울지 판단 한번 해봐봐. 나는 월등 행정이 더 쉽다고 생각해. 변수가 별로 없으니까. 물론 제일 변수가 없는 건 행정법 같은 것들이야. 딱 정해져 있으니까. 행정은 또 양이 넓어 변수가 있거든요. 영어는 변수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 문장 길지 뭐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국어도 이제 변수가 들어왔잖아 지금. 사실 국어도 기존 변수가 커. 한자는 변수가 크잖아 그거. 그 뭐가 나올지 알고 다 보냐 그걸 도대체. 그렇다고 맨날 기출만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표정이 아니라는 소리인데. 국사도 사실 그 어렵게 나오면 진짜 어려워요. 쉽게 나오니까 쉬운 거야 지금. 우리보다 양이 더 많지. 거기 별게 다 나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동의 못 하겠다고? 동의 한 옛날에 있잖아. 그 내가 말했잖아요. 그
만파식적 고사가 나왔는데 처음 봤어. 만파식적 고사를. 그러니까 신문학이라고 하지. 그럼 별로 1초를 맞췄는데 만파식적으로 나오면 알 수가 있어야지. 근데 다 보니까 전부 신문학 얘기더라고. 그래 맞추긴 했어. 내가 대충 보기 보고 맞췄는데 이건 그래 대충 했는데 특이한 게 애절량이 한시로 나왔어요. 한시를 읽을 줄 알아야지 내가. 한시로 나왔는데 한글이 아니고 뭐 이만큼 지분인데 뭐 한시가 쭉 나왔는데 뭐냐 모르겠더라고. 근데 보기 보니까 다 군역이더라고. 군역 맞췄어. 그래서 이게 짬밥이지 그냥. 다 군역이 하려면 한국이니까 뭐 한국이 답이겠지 하고 찍었지 넘어갔지 그냥. 뭔지도 모르고. 됐지? 사료가 그겁니다. 나는 근데 병신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애절량이 어딨냐 물어보니 삼국사기에 있다고 하더라고. 아 삼국유사에 있다나? 그래서 그거 책 사서 읽어봤어 내가. 그거 읽으니까 또 삼국사기도 봐야 될 거 아니야. 봐야 되겠지? 이런 쓸데없는 짓을 했어요. 객관식 마인드가 없는 거지. 자 갈게요. 추경 읽어보시고. 자 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추경은 분명히 본예산과 따로 만들어요. 따로 만드는 게 무슨 원칙 예외다? 단일성 원칙 예외예요. 두 번째, 얘가 만들어지면 금액이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니까 무슨 원칙 예외야? 한정성 원칙 예외예요. 단일성과 한정성의 예외입니다. 읽어보시고 결산 포함됩니다. 당연히 그 몇 번 틀렸어? 5를 취하는 거는 4번 틀렸죠. 이거는 왜 틀린 줄 알아? 3번 때문에 그래요. 3번을 처음 보다 보니까 4번을 못 찍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다음 옳지 않은 거네요. 기금은 조심해. 예산이 아니에요. 자 예산은요 봐봐. 25년도 쓸 거다. 언제 만들어야 돼? 24년도에 확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 써? 25조 다 써야 되고 26년도에 결산해야 돼. 쓰지 못했다 끝나는 거야 그냥. 근데 기금은 안 그래. 이미 자금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자금의 일부를 쓰겠다고 허락받는 거야. 그리고 쓰지 못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원금으로 다시 반환돼 버려요. 이게 바로 뭐다? 기금이야. 이러니까 예산과 기금 비교한다면 누가 더 통제다? 예산이 통제가 되고 기금이 훨씬 더 재량이에요. 그렇지? 물론 예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비교한다면 얘가 통제가 되고 얘가 재량이 돼요. 특별회계 기금 비교한다면 얘가 더 통제가 되고 얘가 더 재량이 돼요. 이런 식으로 또 기금 안에도 뭐가 있다? 금융성이 있고 비금융성이 있다면 얘가 통제가 되고 얘가 더 재량이에요. 계속 이렇게 비교해 봐야 돼요. 합니다. 기금은 뭐가 아니다? 예산이 아니에요. 훨씬 더 뭐가 있다? 탄력적이다. 맞는 말이에요. 됐지? 특별회계는 예산이에요. 조심할 게 이거야. 세입 세출이다. 이거는 기금 얘기가 아니라 무조건 예산 얘기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자 질문 맞춰봐.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 충당했다. 무슨 원칙 예외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이니까 통일성 원칙 예외예요. 됐지? 통일성은 뭐야?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 충당하지 말라는 소리잖아 지금. 얘는 용도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정해지니까 무슨 원칙 예외? 통일성 원칙 예외. 장부 따로 관리해요. 무슨 원칙 예외? 단일성 원칙 예외야. 따로 장부 만드니까 단일성 원칙 예외. 용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통일성 원칙 예외야. 근데 얘는 예산이 아니야? 예산이에요. 예산이니까 완전성 원칙 예외는 아니에요. 근데 기금은 예산도 아니에요. 예산도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키워드가 뭐다? 특정한 세입과 세출이다. 이거는 예산 얘기예요. 내려갑니다. 특별회계는 아니 여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부 다 국회 심의 의결 받아야 돼요. 틀렸습니다. 더 재량이 있는 건 맞지만 다 심의 의결 대상. 하다 보면 기금도 심의 의결이에요. 됐지? 근데 이건 있어. 심의 의결했는데 특별하게 못 썼다 그러면 반납이에요. 근데 기금은 반납하는 게 아니라 원상 복귀할게. 다릅니다. 자, 어쨌든 기금은 어때요? 용도가 정해져 안 정해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일성 원칙 예외야. 용도 정하지 말라는 게 통일성이거든. 그다음에 따로 장부 관리 안 해? 따로 관리하니까 무슨 원칙 예외다? 단일성 원칙 예외야. 그다음에 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성 원칙 예외예요. 근데 올해 국무원 시험은 국무원이 아니야. 딴지 시험은 완전성 원칙 예외가 안 나왔어요. 어제 기금은 조심해야 돼. 나중에 볼게요. 그거는 다시 할까? 이 원칙은 다시 할 겁니다. 자, 일반회계만 하나 만들어야 돼. 이게 무슨 원칙? 단일성이야. 근데 일반회계 말고 기금 따로 관리하고 따로따로 만들었을 때 무슨 원칙 예외? 단일성 원칙 예외야.
또 용도 정하면 안 돼. 용도 정해져 있는 게 누구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원칙 예외다? 통일성 원칙 예외라고 그래요. 용도 정하지 말라 통일성 원칙, 용도가 정해진 예외입니다. 자, 특별회계입니다. 자, 장부 따로 관리해요. 따로 관리하니까 단일성 예외. 용도가 정해져 안 정해져? 정해지니까 통일성 예외예요. 통일성 예외다. 내려갈게요. 자, 여러분 왜 장부를 따로 관리할까? 우리 학원이 있는데 이 학원에서 커피숍 운영할 거예요. 이 커피숍 운영비를 학원비와 섞어버리면은 커피숍이 제대로 운영되었는가 안 되는가 알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섞지 말고 따로 관리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버리면 얘가 얼마 들어와서 얼마 나왔다 보여 안 보여? 보이다 보니 성과 관리가 편해요. 이게 바로 뭐다? 특별회계입니다. 근데 얘는 예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특별 예산입니다. 자, 이번 강의가 일반회계와 구분해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 맞고요. 그다음에 틀렸네. 그다음에 여기 맞았는데 그다음 뭐가 틀렸다? 전입도 되고 전출도 돼요. 한마디로 뭐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겹쳐 안 겹쳐? 겹쳐 있다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도 되고 일반회계로 전입도 할 수 있어요. 섞입니다. 이러다 보니 나중에 뭐가 나와? 중복이 나와 안 나와? 이걸 우리 무슨 거래라고 그래? 내부 거래라고 그래요. 내부 거래. 됐지? 답은 2번 틀렸고요. 3번입니다. 정부가 예산안이 얼마로 말했을 때 당연히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포함이야. 누군 빠진다. 기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3번 봐봐. 정부가 세출 예산을 367조로 말했을 때 당연히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야. 여기는 누가 들어와 있지 않다? 기금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기금은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이런 특별회계 또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기업 특별회계가 있고 기타가 있어요. 원래 특별회계는 전부 다 뭐가 있어야 돼? 개별법이 있어야 돼요. 법률을 설치하는 거야. 특별회계마다 전부 따로따로 법이 있어야 돼. 근데 정부기업은 법이 하나밖에 없어. 정부기업 예산법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크게 5가지예요. 뭐가 있다? 양조예편, 양곡, 조달, 우편, 우체국 예금. 여기 양곡, 조달, 우편이야. 우체국 조심해. 보험이 아니라 예금이 돼야 돼요. 우체국 보험은 기타야. 우체국 보험과 예금 달라요. 우체국 보험은 기타 특별회계고 우체국 예금이 뭐가 돼? 기업 특별회계예요. 여기다 누가 들어간다?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양조예편에다가 책임운영기관이야. 양조예편책 해가지고 이렇게 좀 외워두십시오. 자, 다시 할게. 특별회계는 원칙이 어떻게 해야 돼? 회계마다 뭐가 있어야 돼? 개별법이 있어야 돼요. 개별법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만 예외다? 요 기업 특별히 개별법이 아니라 하나법이에요. 정부기업 예산법, 양곡, 조달, 우편, 우체국 예금, 보험이 아니고 여기다가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까지. 그래서 양조예편책 해가지고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자, 44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네. 임시는 맞는데 왜 임시라면은, 자 여러분 봐봐. 일반회계 영원히 써야 돼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특별회계는 안 그래. 세종시 건설되면 끝나는 거고. 그럼 일반회계에 비해서 임시성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지? 물론 길게 가는 것도 있지만 일반회계에 비해서. 자, 임시 성격이 있지만 그 다음 틀렸죠. 국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돼요. 심의를 받습니다. 자, 얘는 일반회계로 분리합니다. 이걸 무슨 원칙 예외라고 그래? 단일성 원칙 예외라고 그래요. 맞는 말이고 각각의 개별법이 있는 게 원칙이야. 다만 요 기업 특별회계는 개별법이 아니라 하나의 법이에요. 됐지? 이거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보다시피 봐. 내가 학원에서 커피숍 운영한다고 그랬지? 그럼 얘한테 뭘 줄 거야? 재량 줄 거예요. 네가 마음껏 운영해봐. 대신 쓴 돈과 번 돈을 비교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성과 측정이 쉬워 안 쉬워? 쉽죠. 그 얘기가 바로 4번입니다. 재정주체 운영의 자율성 증대, 그걸 통해서 성과 내라는 겁니다. 얘는 그러면 일반회계에 비교해서 행정부 쪽이야, 입법 쪽이야? 일반회계도 통제예요. 일반회계가 입법 쪽이고 특별히 좀 더 행정부 재량 쪽이에요. 그치? 아니, 재무행정은 모든 용어가 뭐다? 통제함 신축성이야. 그러면 누가 가장 기본이야? 일반회계가 기본이에요. 그럼 일반회계와 비교해서 통제행과 신축성을 비교해봐. 44번입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 기금입니다. 자, 기금과 특별회계 공통점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무슨 원칙 예외다? 통일성 원칙 예외야. 그래서 보니까 기금도 특정 수입과 지출이 연계돼 있어요. 이걸 유상급부라고 그래요.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야. 1번 맞았고요. 자, 기금은 뭐가 아니다? 예산이 아니지만 특별회계는 예산입니다. 이러니까 세입과 세출이라는 운영체계 맞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래도 예산이기 때문에 통제 지향이에요. 기금에 비해서. 그래서 기금과 특별회계 비교했을 땐 기금이 좀 더 한목적적이고. 그럼 한목의 반대말이 뭘까? 합법이에요. 합법적인 통제고 이건 좀 더 재량 준 거야 지금. 됐지? 여러분 봐봐. 엄마가 용돈을 주는 거야. 합법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대로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요. 통제야. 한목이 뭐냐면 그냥 수험 공부에 맡겨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친구가 오늘 있잖아. 열받아가지고 저녁에 술 좀 먹고 들어갔어. 엄마가 물어보겠지. 이 시간 공부하라니까 인마 술 먹고 있어. 그러니까 얘 한다는 소리가 뭔지 알아? 아 가끔 술 먹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돼. 합법은 들렸지 한목적적으로 맞아 지금 이게. 맞잖아. 스트레스 푸는 거 괜찮잖아 지금. 아니요? 혹시 공부 안 돼요? 공부 안 되면 있잖아. 김해공항 가. 제주도에 비행기를 타. 얼마 안 해. 11시쯤에 가면 아무도 안 타. 비었어. 그냥 가면 돼 그냥. 가면 그 기다려. 그러면 지금 출발하실 건데 비행기표 끊으시면 불러. 그럼 잽싸게 사. 그러면 뭐 몇만 원이면 살 거야. 비는 거 알고. 그리고 그냥 갔다 와. 그냥 하늘에서 보고 다시 돌아와. 그러면 공부하고 싶을 거야 다시. 됐지? 위에서 보면 좀 달라져요. 괜히 밑에 아둥바둥 하는 것보다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부산 가기 싫으면 저 서울 갔다 다시 오면 돼 이렇게. 아 그거 싫어? 낭만 듣고 싶어? 그러면 밤철 타. 밤철 타고 기차 타가지고 좀 늦게 오는 걸로 해가지고 음악 들으면서 와봐봐. 인생 처장하면서 아 내가 같이 해야 되겠다 느낌 들 거야 그냥. 어쨌든 공부하고는 안 맞지만은 기할 수는 있어 없어? 이건 뭐다 합법이에요. 한목적적이에요. 자 다시 할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비교한다면 일반회계가 합법. 그 다음에 특별회계 뭐야? 한목적적이야. 근데 특별회계와 기금 비교했을 때 뭐다? 기금이 더 한목적적이에요. 재량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시고요. 틀렸습니다. 3번 바뀌었어. 특별회계보다 기금이 훨씬 더 재량 있습니다. 한목적적이고. 한목의 반대 합법이에요. 합법이 통제입니다. 맨 마지막에 자 기금이든 일반회계 특별회계든 전부 다 뭐다? 국회에 결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금입니다. 기금의 설명인데 기금은 또 할 게 있으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